네, 반갑습니다. 제돌박사TV의 재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양정자이 더샵 SK뷰 아파트가 어제로 1순위 청약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포커스를 어떤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청약 경쟁률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그 양정자이 더샵 SK뷰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선방했다를 좀 지나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아직도 부산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총 우리 그 청약 넣으신 분들 31,8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특별공급 체크해보니까 한 6,000명 되더라고요. 그럼 한 37,000명 정도.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청약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명륜자 이런 데는 18만까지 들어오고, 거의 좋은 단지는 거의 10만 명 이상씩 청약을 넣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분위기가 그냥 좀 다운된 게, 전체적인 청약 넣으신 분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자이 더샵 SK뷰는, 세 개의 메이저 브랜드와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이런 좀 장점이 또 부각되고 특히 분양가가 1,800만 원대에 그래 비싸지 않은 이런 분양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청약 경쟁률이 아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양정자이 더샵 SK뷰 청약하기 전에 저희 제대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청약 당첨 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에게 이번에 청약을 72타입 우리 31평은 A 말고 B를 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좀 그보다 낮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4를 넣으시는 분들은 84A가 아니라 84B를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청약 경쟁률이 그 두 군데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도 좀 뿌듯하고, 좀 예측을 좀 제 나름대로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기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양정자이 더샵 청약 경쟁률.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청약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양정자이 더샵 청약을 넣어야 되냐, 특별 공급을 넣어야 되냐, 아니면 1순위 청약을 넣어야 되냐,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분양이 날 거다는 이야기가 많고 이렇게 한데, 여기가 미분양이 날까?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실 때 어떻게 아파트 분양권을 청약을 넣어야 될지 또 이 아파트가 나중에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커스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자이 더샵 SK뷰의 청약 경쟁률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84A 타입이 160대 1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수가 77개밖에 없는 숫자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0대 1은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한데요. 좀 더 많은 72B 타입 같은 경우 21대 1, 그 다음에 72A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9대 47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러면 양정자이 더샵이 청약 경쟁률이 과거에 이 대단지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라고 보면 레이 카운티 2020년 아마 9월달 2년 전에 아마 했는 이 레이 카운티도 청약 경쟁률이 꽤 좀 높았습니다. 84A 타입이 127대 1, 84B 타입도 133대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9 타입도 거의 68대 1, 그 다음에 59B 타입도 52대 1, 75 타입은 너무 작아서 제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양정자이 더샵은 그래도 선방을 했고, 그나마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왔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청약 경쟁률 따라서 계약은
완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계약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예상은 거의 뭐 몇 세대 빼고는 대부분 다 계약이 다 완판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양정자의 더샵이 이제 앞으로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의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참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이라든지 포스코, 그다음 SK 이 세 군데의 그런 메이저 브랜드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 하기가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좀 희소 가치가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지하철이 조금 뭐 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약간 오르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형상 조금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충분히 뭐 부산은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오르막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강한 뭐 자이라든지 그런 쪽도 가격이 또 뭐 뷰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높은 정도로 크게 이렇게 막 못 오를 정도의 그런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평지가 아닌 그런 뭐 단점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양정자의 더샵이 주변에 초중고 이렇게 뭐 주변에 또 대학교까지 이런 학군이 또 많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 특히 신혼 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그 역대 우리 당첨 커트라인 요런 비교를 해보면 많은 이제 그 청약 넣으신 분들 내 가점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느냐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게 이제 과거에 한참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좋은 그 단지들에 대한 상위 10개 단지의 그런 총 가점입니다. 대부분 그 60점이 다 넘고요. 그 제일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59점 가까이 됐는데 저는 이 정도 가점 커트라인까지는 이번 양정 1구역이 나오진 않는다. 여기서 아마 한 5점에서 7, 8점 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총 청약을 들어오셨던 이런 청약 이런 개수가 옛날에는 한 10만 개 다 넘었는데 이번에는 한 3만 7천 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조정이 비조정으로 풀리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가점은 여기서 점수가 좀 많이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50점대 분들도 청약에 당첨되는 가점 당첨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 발표까지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당첨돼서 꼭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지금 동래구에 가장 또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가 2018년 아마 제가 아파트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좋은 단지, 그 브랜드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가 한 300개 정도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줍줍이를 하고 당첨된 사람도 오히려 포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입주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가격이 완전히 대박을 쳤도 지금 뭐 가격이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단지는 나중에 입주할 쯤 되면 또 2024년부터는 부산이 또 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은 아마 타이밍이 될 것이고 저는 양정 1구역이 저번에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양정 1구역에 청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정 1구역은 2025년 5월 3일 날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부산이 아마 제 생각은 2024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2024, 25년도는 상당히 아마 좋은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양정 1구역은 좀 시대를 좀 잘 태어난 좀 잘 이렇게 분양 시기를 맞춘 그런 단지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에서 강한 2구역, 대연 3구역, 그리고 줄줄이 하반기에 그다음 내년에도 아파트 분양권은 계속 분양을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갈 단지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는 첫 번째가 그 아파트에 대한 입지, 역세권입니까?
이거 10분 안에 500m 안에 들어오느냐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 브랜드 아파트입니까? 그리고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가까이 있는 초품화가 아니면 학생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영수 그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인지 또는 특목고를 갖다가 많이 보낸 학교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분양가가 적정한 분양가인지,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뭐 물론 한 10년, 20년 된 거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뭐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봐 가지고 그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 되게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굉장히 앞으로 가치가 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조금 저렴하지 않고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변 그 신축 아파트보다 훨씬 입지가 좋고 세대수도 좋고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할 게 입주 시점, 아파트가 보통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 3년 뒤에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얼마가 형성될 것인지, 전세가 한 아파트 분양권만큼, 분양 가격만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 없이 계약금 10%만 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양정 1구역 어제 1순위 자격 청약이 끝나고서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